이번 시간에는 KJ 기법의 개념과 용도, 그리고 실습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KJ 기법의 개념과 용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KJ 기법의 실습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KJ 기법의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이 KJ 기법은 가와키타 지로라는 그 일본 교수의 이름을 따서 KJ 기법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여러 아이템 기법 중에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요 기법들을 또 많이 활용하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KJ 메서드, 매핑, KJ 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KJ 기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미지, 또 미경험한 분야, 또는 혹은 미래 장래의 문제 등을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잘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혼돈된 상태에서 관심의 현상을 서술형 이야기로 우선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이야기들을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 정리하는 것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KJ 기법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KJ 기법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은 현실을 파악하고 그와 따르는 문제점을 규명한 후에 개선점을 제시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한 후 실행하게끔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KJ 기법은 좀 더 추출을 해내는 거죠. 미래,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 예측 문제를 언급하고 문제점 등을 서술형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분류시키는 겁니다. 그 목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함이겠죠. 그걸 발견했다면 문제 해결 방안까지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KJ 기법은 어떨 때 용도가 좋으냐면 어떤 사실의 올바른 인식을 할 때, 내가 미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두 번째, 체계적인 사고와 생각을 구축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때도 새로운 발상의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혼자만이 아닌 단체 의견을 조정할 때 팀워크 강화와 협동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전략 관리와 문제 해결이 전원 참여하는 어떤 목표나 전략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KJ 기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주변에 준비물이 있다면 인원수만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검정색, 빨간색 매직, 또 포스트잇, 또 여러 마킹 펜들, 스티커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수만큼의 준비할 것들은 이제 전지라든지 파랑, 빨강, 초록, 매직, 스카치 테이프 등이 준비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초중고 다니면서 여러 전지에 써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해보셨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술형을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1단계에는 질문을 씁니다. 검정색 매직으로 포스트잇에 주제나 질문을 적은 후 그 포스트잇을 준비한 전지 혹은 이절지 좌측 상단에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부터. 2단계에서는 이제 질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원들이 교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총 소요 시간은 5분 내외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명이 한 팀을 한다면 각 1분씩 6명이면 각 60초 정도. 이게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추천드립니다. 3단계에서는 포스트잇에 이제 검정색 매직으로 의견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짧고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배치시키십시오. 그래서 굵은 글씨로 포스트잇에 3줄 이내,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포스트잇이 일반적인 크기로 본다면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줄씩. 그래서 뭐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시면 좋겠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는 영상처럼 포스트잇 1, 2, 3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쭉 왼쪽부터 5개씩 나열시키는 것들이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겠죠? 4단계에서는 이 포스트잇 의견을 2, 30개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위에 나열시킨 것들 중에서 좀 그 포스트잇 내용을 모두 읽고 광범위한 주제별로 모아서 전제에 다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빨간 매직으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점을 찍으십시오. 포스트잇 하단부에. 중요하다는 건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 점이 찍힌 포스트잇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은 주제별로 저렇게 모아보는 거죠. 만약 빨간색 점이 찍히지 않은 포스트잇은 따로 떼서 전지 하단에 저렇게 모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2, 30개 포스트잇이 될 때까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상위 2, 30개가 되는 것이죠. 5단계에서는 포스트잇을 한번 그룹핑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유롭게 배열된 포스트잇을 같은 의견을 이제 겹쳐서 붙이시고 좀 두세 장의 비슷한 의견끼리 모아지겠죠. 그죠? 자, 모든 그룹원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5단계까지 오다 보면 조금 군중 속에 또 프리라이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 전에 모든 포스트잇을 여러 번 서로 읽어보고 단어가 아닌 이미지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사실 2단계에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논리보다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3장으로 그룹핑이 되지 않은 포스트잇은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고 한 장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섞어서 솎아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6단계에서는 이제 1차 수준에 나온 저 20, 30개 포스터 내용들을 제목으로 연결시킵니다. 제목은 빨간색 매직을 통해서 제목을 위에 달고 두세 개씩의 포스트잇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세 개 포스트잇 그룹별로 가장 핵심적인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아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로운 늑대로 빼낸 것은 제목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단계에서는 2차 그룹을 만드는데요. 이 빨간색 글씨 포스트잇과 외로운 늑대로만 보고 빨간색 글씨의 포스트잇이 두세 개가 되도록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눈 그룹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밑에 라벨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제목만으로 그들을 나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2차 수준의 제목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에 했던 것에서 좀 더 세부 내용으로 그 깔때기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룹에 파란색 매직으로 이번에는 파란색 매직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 전체 그룹이 5개에 도달하면 최종 단계, 저 그룹핑처럼 5가지 그룹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제목은 간결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러면 이제 9단계에는 이런 그룹 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이제 도식화 이후에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5개의 그룹에 대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룹 간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또는 상황의 관계를 하는 거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때는 지금까지 한 것에 빨간색, 파란색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10단계에서는 이 그룹 포스트잇을 배치를 시키는데 결론을 적을 수 있도록 우측 상단을 우선 비워 놓으시고요. 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우측 하단도 비워 놓으십시오. 그럼 이제 오른쪽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별 포스트잇 주변으로 외곽선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위치를 배열하고 11단계에서는 이런
빨간색 글자 그룹에 검정색 매직으로 보이는 것처럼 외곽선을 그려주십시오. 이제 그룹핑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렇게 되면 12단계에서는 2차 그룹 외곽선을 파란색 글씨 그룹 안에서 초록색 매직으로 외곽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룹핑이 완성이 되는 단계가 12단계 되시겠습니다. 13단계에서는 이제 빨간색 글씨 포스트잇을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팀원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6점을 나누어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의 포스트잇에 해당되는 글씨를 한 장씩 색깔별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3점, 파란색 2점, 초록색 1점. 그래서 포스트잇당 한 번만 사용하게 해서 이제 랭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도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각 포스트잇에 준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해당 외곽선 안쪽 빨간색 빗금을 칠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높은 점수 오는 거를 해당 외곽선 안쪽으로 파란색 빗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는 빨간색 빗금, 두 번째는 파란색 빗금, 세 번째는 초록색 빗금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단계에 되면 이제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높은 점수로 선택한 저 세 가지를 고려해서 먼저 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룹원들까지 발견한 핵심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측 상단의 결론을 완전한 문장으로 빨간색 매직으로 이제 크게 쓰는 거죠. 아까 비워뒀던 우측 매직 써야 될 부분을 지금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했던 것이 우선순위가 그룹핑 되면서 결론을 우측 상단에 쓸 수 있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 결론을 썼으니까 이제 우측 하단부에는 우리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는 작성 날짜와 장소, 그룹원들의 이름을 모두 적음으로써 기념 촬영도 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원 중 한 사람이 결론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KJ 기법을 실습하게 된 작성 사례를 앞에 보시는 사례로서 보여냈는데요. 이렇게 여러 서술형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짐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정리 프로세스인 KJ 기법 매핑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논리적으로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주요 항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트리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창출시킨 데는 아주 주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이런 KJ 매핑의 작성 절차를 아래에 도식화시켰는데요. 이걸 통해서 KJ 매핑에 참여하는 세 가지 스텝을 도식화한다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